채팅 앱에 들어가서 채팅을 하다가 우리가 조건 만남이라고 그러죠. 얼마를 주기로 해서 만나서 그날 성관계를 맺는 건데, 그런 성관계 대부분 또 아동 청소년이 많아요. 시도하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는데, 채팅 앱에 들어가서 채팅을 하다가 문제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가장 흔한 문제가 우리가 조건 만남이라고 그러죠. 얼마를 주기로 해서 만나서 그날 성관계를 맺는 건데, 그런 성관계 대부분 또 아동 청소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범법행위 때문에 그 자체의 시도하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몸캠 피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캠 피싱은 우리가 채팅 앱에 들어가서 채팅 상대하고 대화를 하죠. 그러면 특히 이제 저녁에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유도를 합니다. 굉장히 야한 얘기를 하면서 남성을 좀 흥분을 시키고,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자기의 어떤 성적으로 자극할 만한 그러한 사진을 보내주죠. 그러면서 거기에 상응해서 당신 것도 보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상대방이 여자인 경우도 있지만 사기 범죄단, 공갈단처럼 남자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얼굴을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미끼를 던져놓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채팅하는 남자의 입장에서는 여자다는 이제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여자의 어떤 누드랄지 벗은 몸, 야한 포즈 이런 걸 보내왔기 때문에 여자라는 걸 확신을 하고 나하고 상당히 야한 감정, 성적인 감정을 저쪽도 공유하고 싶구나,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미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자신의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저쪽에서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 얼굴을 찍은 사진도 보내달라,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이걸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얼굴을 찍힌 사진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렇게 채팅을 하면서 사실은 내 핸드폰에 스파이 소프트웨어를 싣는 겁니다. 이게 애플리케이션을 깔게 한다랄지 아니면 또 다른 해킹 방법으로 해킹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핸드폰에 들어와서, 내 휴대폰에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락처, 그리고 우리가 연락처를 저장할 때 그렇게 저장하잖아요. 뭐 와이프면 마치 사랑하는 와이프, 사랑하는 내 아내, 아니면 동생, 아니면 직장 상사, 아니면 직장 후배, 이제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연락처까지 다 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페이스북이랄지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주위 사람들이 누구고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인지 본인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 해킹을 해서 가져갑니다. 그런 다음부터 협박을 하는 거죠. 당신의 와이프 전화번호가 몇 번인데 내가 이 사진을 보낼까? 아니면 당신의 직장에 있는 친구들한테 다 퍼뜨리겠어. 아니면 페이스북에다가 이걸 다 올리겠어.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갈취를 당하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 요구한 돈을 주죠. 처음에 요구할 때 돈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미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러면 다 지우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한 번의 시작에서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공갈을 해서 돈을 갈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돈 주면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지 했는데 또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또 돈을 줍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건 마무리되지 않아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돈이 다 탕진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협박과 공갈을 해서 돈을 갈취하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돈을 주면 안 되고 자기가 좀 약간 감수를 하면서, 왜냐하면 돈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원천적으로 법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법적으로 하면 사실 좀 불편한 점은 있죠. 왜냐하면 경찰서도 가야 하고요. 또 경찰서에서 그걸 해결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점은 있는데 이럴 때 저를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전문 변호사도 노하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서도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거 밝힐 수는 없지만 경찰서도 가지 않고 사진을 유포하지도 않고 마무리한 사례가 상당히 있어요. 한 사례만 들자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공무원이었는데 한 500만 원 정도 갈취를 당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임이 되면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더 이상 그러면 갈취를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에 다 100%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약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변호사 비용만 들이고 뭔가 이거 효과는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총 뜯긴 돈이 2,800만 원 뜯겼어요. 2,800만 원 갈취를 당하고 나서 저한테 다시 또 온 거죠. 그래서 선임을 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선임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정식적으로 경찰에다 신고를 해서 저쪽을 추적하게 할 것인가. 근데 사실은 추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대포폰을 쓴다랄지 아니면 교묘하게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때문에 신고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차피 신고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면 신고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저하고 내용이랄지 여러 가지 그 과정이랄지를 상담을 하면서 그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